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 우리는 흔히 가공되지 않은 야성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발상을 마주할 때 그것을 위험한 것 혹은 무모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사유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 미친 듯이 특이한 지점들을 유영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치는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아이디어에 무엇이 불가능한지와 무엇이 단지 어려울 뿐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훈련된 안목을 더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상상력과 냉철한 현실 감각이 만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비로소 세상 어디에도 없던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스로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신이 정성껏 갖고 온 섬세한 안목을 발휘하여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빚어내 보십시오. 낯선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탐험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상상의 한계를 허물고 불가능을 꿈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현실성이라는 잣대로 자신의 생각을 검열하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오직 실용적인 아이디어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결과물은 결국 누구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진부한 프로젝트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루할 정도로 안전하게 시작된 아이디어가 작업 과정을 거치며 날카롭고 강렬한 프로젝트로 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무모하다고 느꼈던 발상들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놀랍고 실용적인 결과물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꿰 때는 의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야성적인 상상력을 허락하세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만큼은 가장 야성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완전히 비실용적인 사람이 되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혹은 절대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생각들을 가차없이 끄집어내 보십시오. 처음엔 허무맹랑해 보였던 아이디어가 현실의 제약과 만나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실용적이면서도 참신함을 잃지 않는 독보적인 결과물이 탄생합니다. 실용성만을 쫓는 태도는 우리를 익숙한 길로만 인도하여 결국 흥미로운 지점들을 모두 놓치게 만듭니다. 생각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행위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비용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황당한 아이디어를 품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그것은 전혀 위험한 시도가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머릿속에서 야생마처럼 힘차게 날뛰는 생생한 생각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거친 생각들이야말로 혁신의 씨앗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불가능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그 불가능의 영역을 탐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상상력이 현실과 만나는 짜릿한 여정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라는 연료가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마음은
분명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주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타깝게도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을 동력 삼아 나아가실 건가요? 당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떠올리며 과거의 상처 속에 계속 머무르실 건가요? 더러운 연료가 남기는 어두운 잔여물, 분노, 원한, 혹은 타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은 일종의 더러운 연료와 같습니다. 이 연료는 당장 차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엔진 속에 시커먼 잔여물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증명하는 데 몰두하면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신의 낙관주의와 창의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결국 당신의 시야를 좁고 답답하게 가로막고 맙니다. 반면 당신의 일을 통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려는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깨끗한 연료입니다. 이 연료는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깨끗한 연료는 마음속에 어떠한 찌꺼기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아갈 길을 더욱 선명하고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증명해야 할 대상이 사라져도 공헌이라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기에 당신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한은 결국 당신의 소중한 창의성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깨끗한 에너지로 당신의 엔진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맑은 동력이 당신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행복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복잡함이라고 하면 보통 거창하고 딱딱한 행정 절차나 관료적인 형식주의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는 일, 반복되는 단순 행정 업무, 그리고 정작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수많은 자잘한 활동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훌륭한 작업물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추동력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을 자동화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수고를 덜어줄 영리한 도구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창조의 시간은 결코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지 중 굳이 당신의 깊은 의사 결정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과감히 시스템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만 비로소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작업에 당신의 모든 창조적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여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타인과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갈등의 파도가 한창 몰아칠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직을 꿈꾸게 되지요. 하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사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지금 당신이 느끼는 좌절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께 제출하지 않을 사직서를 미리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직서에는 왜 이직을 결심했는지,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좌절하게 했는지,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적어 보십시오. 어차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글이니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들까지 쏟아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두 마친 뒤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직서에 적힌 내용 중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한다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둘째, 혹시 직업이라는 울타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내면의 정체성이나 자존감 같은 문제를 직장을 통해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닌가? 셋째, 이 글에는 최근에 겪은 구체적인 좌절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넷째, 이전 직장이나 다른 환경에서도 지금 적어 내려간 것과 비슷한 경험을 반복한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직장을 떠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이처럼 제출하지 않을 사직서를 먼저 써 내려가 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어쩌면 외부의 환경보다도 스스로가 자신의 좌절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매듭을 먼저 풀고 나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된 창의적인 목소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비결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가? 라고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단순히 꽉 막힌 도로 위에서의 짜증이나 즐겨보던 드라마의 실망스러운 전개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선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분노는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대변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사건이나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잘못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요. 누군가 비겁하게 약속을 어기거나 선량한 고객이나 의뢰인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볼 때, 혹은 수준 미달의 제품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며 느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약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깊게 움직이곤 합니다. 누군가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거대한 역경에 홀로 맞서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그들의 편에 서서 무엇이라도 돕고 싶어지는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주할 때 가슴 속에서 선한 분노가 끓어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창의적 작업은 우리가 무언가에 강렬히 저항하거나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때 탄생하곤 합니다. 당신을 분노하게 하는 그 지점이 어쩌면 당신이 세상에 내놓아야 할 가장 빛나는 작품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그 에너지를 외면하지 말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의 연료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미덕은 화려한 영감이나 일시적인 열정보다 꾸준하고 계획적인 정진입니다. 짐 콜린스와 모르텐 한센은 그들의 저서에서 미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첫날, 한 사람은 계획대로 30km를 걷고 멈췄지만 다른 사람은 기분이 좋다며 무리하게 60km를 내달렸습니다. 이튿날 숨이 막히는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어제와 다름없이 묵묵히 30km를 걸어냈습니다. 하지만 첫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지쳐버렸고 다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목적지에 닿았을까요? 저자는 기업의 성공도 그리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혹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30km의 행진을 무조건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분량의 글을 써 내려가거나 곤란한 처지에서도 계획된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꾸준하고 계획적인 노력을 쏟는 것이 오직 의욕이 넘칠 때만 몰아서 작업하는 것보다 목표에 도달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 순간이 측정 가능할 만큼 정교하고 꾸준하게 전진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굳은 날에도 묵묵히 오늘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 성실함이 결국 당신을 누구보다 먼저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커리어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대개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통제하고 완수하느냐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곤 합니다. 상급자의 결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대치를 꾸준히 충족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리더가 결정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리더의 진정한 역할은 실무를 꼼꼼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방향과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팀원들은 점차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오직 리더의 입에서 나올 지시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은 어차피 리더가 나중에 마음대로 바꿀지도 모를 아이디어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법이 아닌 생각하는 방법을 나누세요. 팀원이든 동료든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는 어떻게 일하는가를 일일이 가르치기보다 어떻게 이 일에 대해 사고하는가를 공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팀원이 리더의 의중을 막연히 추측하게 두는 대신 무엇이 진정으로 훌륭한 결과물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십시오. 리더는 정답을 말해주기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무엇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리더가 매번 개입해 판결을 내리기보다 팀 스스로 갈등을 건강하게 대처하는 철학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리더십이란 탁월하고 독특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신의 팀이 스스로 날개를 펼쳐 기대 이상의 성취를 이뤄내길 원하신다면 꽉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을 내려놓고 부드럽지만 강한 영향력을 통해 팀을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깊이만큼 팀의 결과물은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창의적인 삶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타인이 그 가치를 알아봐 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냉정하게도 언젠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뼈아픈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거봐, 안 될 거라고 했잖아. 애초에 실패할 운명이었어. 너는 절대 해낼 수 없어와 같은 실망 섞인 말들이 마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영화 주제곡처럼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실망이 절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실패를 경험했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나는 실패자야라는 파괴적인 단정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의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나 쉽게 후자의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세우곤 합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창의적인 작업을 업으로 삼았을 때 당신은 이미 불확실하고 고되며 때로는 쓰라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세계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실망이 두려워 자꾸 안전한 선택지로만 도망치려 하는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게임의 승자가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할 테니까요. 창의적인 여정에는 반드시 실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실망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만 절망은 그 성장의 뿌리를 말려버립니다. 다만 나는 이번에 실패했다는 경험의 기록이 나는 원래 실패자다라는 존재의 부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